네, 월요일입니다. 또 힘차게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여전히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이제 7,800선도 돌파하면서 그렇죠.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들,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많이 쏠려 있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 숫자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없는 분들과 있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의 맞아요. 수익률 차이는 네. 엄청나게 극과 극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급을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은 계속 매도, 물론 이제 기관의 매도 거리가 크진 않지만 현재 외국인이 1조 2천억 넘게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1조 원 넘게. 그러니까 지난주 7일에 지금 보니까 8조, 네. 그리고 8일에 4조 9천억, 그리고 오늘 1조 2천억. 와, 여기 다 돈 장롱 속에 다 숨겨주셨군요.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땅파면 네. 다 돈 나오시나 봐요. 어. 어쨌든 지금 거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시장이 승승장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조금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있는 것 있죠. 같긴 약속의 한데. 10시, 약속의 네. 그래도 이게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좋은 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등락 종목을 보면은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그리고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시장인지. 지금 그리고 유가가 네. 한 99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계속 이 협상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지만 전해지고 있고 네. 지금 뭐 주말 사이에도 뭐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에 함정을 또 보냈다 그렇죠. 이런 소식이 있잖아요. 함정이 아니고 함대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가운데 100달러의 유가에 조금 이제 휘청일 수는 있죠. 맞아요. 그러나 꺾이진 않는다. 우리는 보통 이제 휘어지지 않고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인데 시장은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전히 쌓이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지난주에 원주 다녀왔고요. 이제 서울에서 그것도 이제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세미나 예정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5월 30일 달력에 캘박 해주시죠, 여러분들.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 오후 1시 두 타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훈 부장님, 정우창 부장님 출격하시고요. 해외 주식 이야기도 하실 예정이고 또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 국내 주식 여러분들의 어떤 개별 종목 상담까지 이날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이게 11시, 1시 다른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말 세미나를 저희가 또 어렵게 마련한 만큼 신청을 사실 많이 이미들 해주셨지만 네. 혹시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가 자리가 막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 일단 해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이 다리가 튼튼하시다면 서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참고사항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죠. 네, 우리 잘 차린 주식 반상 만나봐야겠죠.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나와 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사장님. 네. 어떻게 좀 팔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이거 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거의 막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주가의 흐름이 지금 벌써 5월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거는 네. 우리가 예전에 이익이 좋아지는 속도, 어.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뭔가 각도, 네. 이런 것들이 AI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니 네. 우리가 적응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근거에는 산업에 바뀌어지는 속도가 AI 때문에 너무 빨라서 그렇다라고 네. 그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유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전통적인 우리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요? 첫 번째로는 AI가 유발하는 어쩔 수 없는 인플레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메모리 가격 상승, 전기료 상승.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인플레 지표가 조금 높을 때, 그리고 장기채가 좀 올라갈 때, 네. 이걸 나쁘게 보기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장기채가 올라가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AI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지니 금리를 올리기에도 되게 애매해지는. 네. 즉 지금은 예전에는요 우리가 바로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 지표가 산업의 형태를 만드는 산업 지형을 만드는 형태라고
바꾼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AI라고 하는 굵직한 산업이 경제 지표도 바꾸고 연준의 스탠스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AI의 꼭지가 언제 나오는지 이 뭐 그걸 넘어서 AI의 경로가 어떻게 좀 확산되는지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네. 네. 한 50대 한 남성분 음. 닷컴버블 얘기를 하면서 위험하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마이클 저기 마이클 버리. 항상 버리죠. 돈 엄청 버린 분. 그분은 항상 시장을 버려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치면 저기 AI 버블론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컨설팅이나 뭐 실제 이제 저희 비방송용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네. 예전에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전자닉스 올해 영업이 컨센 550조 내년도에 한 700조 보면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숫자를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예전에 한 닷컴 버블을 보고 이후에 숫자를 안 본 분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지금은 뭐랄까요 전통적인 사이클에 근거한 어떤 판단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뉴 노멀 AI가 만든 뉴 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비이성적이기도 해요. 네, 어느 정도는 이성적이고 어느 정도는 비이성적인지 좀 봐야 될 건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대답 자체가 아까 질문을 주셨을 때 이제 팔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 경로에서 우리 주식은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 못할 겁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의 효율성보다 자본의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경로에 이 자본의 효율성 중에서도 네. 국가의 자본이나 기업의 자본이 나눌 텐데 기업의 자본이 AI 때문에 효율화되면 너무 빠르게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기술적 지표를 네. 보면은 과열이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과열 신호는 어지간히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우리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네. 급락 종목들이 나온다. 급락이 나온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AI 테크만 올라가다가 소프트웨어가 조금 같이. 반등도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저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적 지표 과열은 나왔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을 팔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 종목의 집중도를 조금 분산시키면 우리가 이 과열 구간이 좀 해소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구간이 네. 대응이 될 것인데 이것도 사실 저는 답이 어느 정도 정리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자 왜냐하면 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독주가 랠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심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뭐 사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JP 모건을 마이크론이 앞지르고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캐나다 증시를 앞지르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반도체가 독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수 전반의 기술적인 과열은 네. 지수 영향을 좀 덜 미치는 쪽으로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되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자동차도 사실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로봇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로봇 한번 떴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과 현실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로봇 하면 또 약간 네. 상상 네, 네. 그리고 실제 기대감. 찍히는 뭐 네. 실적의 네. 현실 그렇죠. 약간의 괴리가 있긴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현대차가 주도할 것인가, 현대차가 이익률이 엄청 좋아질 것인가. 네.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네. 국내 내수 판매 1등이 바뀐 거 아십니까? 자동차가? 기아차로 기아차가 더 잘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어. 기아가 1등으로 바뀌었고 현대보다 기아가요? 네네. 큰 형님을 아우가. 그리고 네. 내수에서 해외차에서는 또 가솔린차에서 현대차 테슬라의 모델 Y3가 맞아요. 바뀌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업은 굉장히 좀 챌린지가 좀 있는 편이고 밸류에이션도 한 12에서 15배 정도 블룸버그 네. 컨센서스랑 데이터 가이드랑 좀 다르니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제 제가 어떤 걸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차라리 현대오토에버나 현대글로비스나 지난주 상한가 같잖아요. 베타를 차라리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를 우리가 뭘 볼 것이냐. 근데 전자닉스 봐야 될 때 엉뚱한 데 보고 있으면은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그렇죠. 상황처럼 네. 저는 이 자동차에 대한 업황에 대한 비관
하지만 로봇에 대한 열광 이 두 가지를 같이 취득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냥 로봇에 대한 민감도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악재는 없을 것인가? 과연 그러면 악재는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되게 흥미로운 점은 악재라고 볼 수는 있죠. 실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하는 뭐 파업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근로자들의 요구가 네. 전자 닉스를 넘어서 되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 파생되고 있어요.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에서도 똑같이 달라 뭐 이런 저는 식으로 카카오가 얘기를 하고요. 되게 네.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개발자분들의 고용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되게 좋지 않습니다. AI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도 회계사, 네. 변호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받는 분들은 많아지는데 그 구인 공고가 떨어지면서 처우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급의 몇 %에 근거한 성과급을 달라.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네.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AI 때문에 직장인의 고점은 깼어요. 왜냐면 이 AI를 만들 수 있는 직장인들, 예를 들면 알렉산더 왕 같은 메타의 영입된 네. 분들은 조 단위의 어떤 투자를 받았거든요. 아, 예. 자, 그런 것처럼 큰 상당히 뚫렸는데 일반인 직장인들은 이게 뚫릴 수 있을까? 오히려 더 고용 해고가 많아지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올해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직장인들의 성과급 체계가 구조가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PSPI라고 하는 제도, 제가 삼성에서 왔으니까 네. 성과급, 그러니까 이제 내 돈 번 거, 우리의 목표 대비 성과금을 이제까지는 과거 정산을 하는 성과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가 잘하면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들이 보통 스톡 옵션이라든지 네. 뭐 어떤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했어요. 특히나 금융 아예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파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어디가 좋아질까요? 은행이요. 은행보다도 그러니까 실제로 성과급은 증권사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과급이- 그 저기로 예를 들면 가니까. 네, 맞아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몇 SK 조 하이닉스의 들어오잖아요. DC 성과급. 맞아요. 연금 이게 시절로 제가 가니까. 많이 말씀드렸는 게 이거를 10억 이렇게 받아버리면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과급을요. 근데 DC 성과급으로 받으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3년 이상 되면은 그 근로하면은 이게 성과급에 대한 세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네. 근데 3년 안에 그만둘 직장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받으면 일단은 증권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DC 성과급으로 예금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보다는 주식 증권회사로 들어오시는 분들 훨씬 낫죠, 압도적으로 그게. 많습니다. 예. 사실 이미 작년에 어. 생명사들이 쉽지 않았었고요. SK 하이닉스가 네. 대부분 증권사, 미래에셋이라든지 뭐 저희 회사나 삼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잘 나가는 회사의 주가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을 통해서 직장인도 좋아질 수 있다. 소비가 그렇죠. 활성화. 서프라이즈 날 수밖에 네. 없죠. 네, 소비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생각보다 소비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곳간에서 하는 거예요. 인심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좋아지면은 어디가 좋을까?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최근에 백화점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사실 제가 백화점 얘기할 때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럴 때는 열광 단계보다는 많이 빠졌을 때 더 이상 빠질 룸이 없는데 자 이러한 잠재 요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네. 처음 반응은 다 똑같아요. 제가 물산을 말씀드릴 때나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 그게 말이 돼. 누가 그거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슬슬 말이 되는 느낌처럼 보이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화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가치. 근데 지금 돈이 넘어오는 경로가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건물주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1,000억이에요.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1,000억을 들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500억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1,000억 건물주인데 이거 말이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나라 증시에 맨날 있었던 일인데 할 수 있지만 네. 돈의 방향이 맨 처음에 부동산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좀 다르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시각이 좀 다른 분들이 네, 그래서 들어오는군요. 부동산 가치가 많은 업종, 뭐 마찬가지로 리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리테일에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업종이 백화점이기 때문에 네. 이 백화점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뭐 예를 들면 신세계 터미널 바로 옆에 44,000평, 고터. 그렇죠, 고터 있는데
그게 60% 지분을 보유한 센트럴이 7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한번 환산을 해보면 못해도 한 5조는 10년 전 기준으로 하더라도 네. 10년 동안 인플레 때문에 2배 올랐다고 하면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될 것이고 네. 신세계 시총은 제가 알기로 한 5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나올 수도 부동산 있다. 가치가 네, 오히려 그리고 더 개발해갖고 크네요. 대박 나면은 10조가 아니라 뭐 더 되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실제 이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적인 고점 신호는 있긴 있다. 그런데 AI가 바꿔놓은 이번에 산업지형도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악재로 해석할 만한 것들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쪽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결국엔 분산이고 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지주 외에는 이런 리테일 업체들 아니면 또 로봇 이런 부분들을 노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네. 주가 상승 이게 뭐 이제 멈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어딘가로 이제 확산의 단계에 접어들 텐데 그 확산이 어디로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네. 그 딱 그 길목에 지켜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우리 또 이혁 시장님이 준비해주신 자료의 주제를 보니까 네. AI 확신을 넘어서 확산 단계. 음. 지주는 본업을 넘어서 배당 수익까지 볼 수 있고 로봇은 이제 연구를 넘어서 IPO까지. 그러니까 키워드를 딱 세 가지를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네. 지금 AI 집중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퍼지느냐. 음. 그 내용을 이제 전략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주 얘기하는 것도 사실 뭐 이미 올랐던 종목들도 많잖아요. 지주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주를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AI는 확산이 어디로 가는 걸까 싶기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은 이거 우리가 믿을 만한 기업은 결국엔 대기업 현대차 그룹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맞아요. 사실은 뭐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지금 제가 차트로 하나 딱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그거 거요?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걸 반영한 경제 지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지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서 남은 거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행수지. 사실 지나고 보니 이게 참 애매한 게 문제 없고 경상수지는 문제 없고 여행수지는 여행을 덜 가가지고 오히려 남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왜 3월 직후에 4월 초에는 우리나라가 최고 피해주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과정에는 제일 많이 빠져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과거처럼 우리가 원유 의존도 사실 우리나라가 유가가 $80 이상만 올라가면은 그냥 바로 경상수지 적자나고 이랬던 경제성이 좀 취약했던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15%였던 시절이었고 지금 많게는 거의 4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도 크게 데미지가 없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여행수지가 항상 큰 폭의 적자였는데 이게 유료할증료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들나가서 오히려 좋아.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그럼 여행 안 나가니까 소비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할 거 국내에서. 아니에요. 국내에 네, 하죠. 맞아요. 예,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이클 기반의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난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뉴 노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이제 빅스의 고점이 증시의 수익률 최대 시점이다. 최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좀 고민해야 될 거는 RSI.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 압력. 그래서 과열인지 과매도인지를 볼 수가 있는 지표인데 문제는 이게 제가 20일 이동 평균을 해도 RSI가 고점이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 2019년도 이후에 우리 팬데믹 이후에도 사실은 이 정도는 주가가 좀 빠졌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일주일, 2주일 동안 더 땡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수급 분산이나 아니면은 살짝 일부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남들이 과열할 때, 막 흥분할 때 내가 다음 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20일 이동평균 RSI가 바로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이 제가 자주 쓰는 거죠. 황금색, 요 노란색 바 차트가 바로 1개월 수익률이에요. 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때 했는가?
70 찍고 수익률이 부진, 70 찍고 수익률이 부진 이런 것들이 늘상 반복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좋은 일이 있어서 좋게 오르는 것이 뭐 나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생긴 조정은 굉장히 짧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 돌파하는 종목을 따라가지 말자고 하는 뜻이지 이게 지수 지금부터 또 6천 빠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산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있는데 요게 뭐랄까요,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른다라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네. 오늘 자동차의 강세가 저는 그러한 조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조정을 기다리는 예.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뭐 객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포모해서 막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나요? 네. 아니면은 조정 왜 안 오나 하는 기다리는 분들이 많나요?라고 여쭤보면 네. 신규 접근은 일단은 기다리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이만큼 올라온 만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겠지 하는 그 기다림이 과연 괜찮은 기다림인가? 예. 기다리는 이게 게 입장이 기다리-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나인원 한남 나이는 부동산 한다. 아시죠? 네. 이 아파트. 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여담인데 어. 나인원 한남 채권을 떼와서 판 적이 있어요. 거기 미분양이었잖아요. 아, 아닌가요? 미분양은 아니었었고 아니에요? 후분양이었었죠. 네, 네, 네. 제가 말한 거는 천월세 저기 그다음에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한남동 거기 비싼데. 한남 더힐, 한남 더힐 한남 더힐이 미분양이었죠. 좀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나인원 한남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나인원 한남 채권이 안 팔렸어요. 왜요? 증권사에서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 고객들이. 위험하다고. 네네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부동산 쪽에서 있던 세계관과 부동산 하시는 분들 세계관과 증시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180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객장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동산이나 다른 쪽을 팔고 처음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식을 매달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오늘 바로 사면 내일 10% 먹을 수 있는데 왜 기다리시지? 하지만 그분들의 세계관은 내가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산의 성격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주식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빠질 수 있지. 그럼 분할 매수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어쨌든 사자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큰 거고. 근데 새로운 자금들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끝난다. 저번에도 마찬가지인 네.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130조 이상의 예탁금은 짧고 굵은 또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가 급등하는 이런 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뭐랄까요, 애널리스트 얘기를 많이 들어야죠. 하지만은 오히려 어떤 수급에 대한 경로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 도훈 씨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렸던 분들이 워낙 많고 대기 자금이 많은 게 우리 시작할 때 지금 20분 정도 됐는데 시작할 때 어머, 코스피가 한 2% 3% 후반대 대. 상승이었는데 지금 힘 더 붙이고 있어요. 지금 4%, 4.5% 넘고 있고 영차.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까지 거의 다 도착을 한 거.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게 개인의 힘이라고도 보는데, 저 오늘 내용이 AI 있고 뭐 지주사 있고 한데 궁금한 건 저희 속보로 잠깐 나갔기 때문에 그거 어떤 한번 거요? 여쭤볼게요.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속보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네,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한다고.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중동전이 거의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건가? 여기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알아야 될 게 뭘까라는 것들. 정세가 바뀌면은 거대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란이 예를 들어 완벽한 해결책은 저 정상회담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촉박하죠 그러면? 아침에 네. 월모바 안 봤구나. 봤죠, 보긴 했죠 우리 네. 현도 박사님.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저기 프로레슬링 하는 것 같아요. WWE. 너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3초 동안 엎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막 이렇게 서로 죽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 자, 그래서 그런 그 WE의 그 프로레슬링의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저는 정상회담 직후에 전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혁명 수비대도 그렇고 안 보내도 되는 서신을 보내고 네. 반응 안 해도 되는 반응을 하는 것들이 저는 약간 프로레슬링 과정인 것 같고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저는 정상회담 이후에 미봉책이라도 좀 발표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미봉책이라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 뭐 그다음에 시진핑 입장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한 1년 넘게 질서 있는 디커플링 단계로 이미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싸워봤자 의미가 없고 그리고 화해한들 미국이 탈중국하는 거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냥 으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간에 물리적 충돌만 막자라고 하는 걸로 다른 세계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중국이랑 엄청난 발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핵심 안건인 이란에 대한 부분들이 네.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걸 좀 기대를 하고요. 근데 트럼프의 입장으로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지금 일을 더 벌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빨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무역법 122조가 뭐 이제 좀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면 301조 정도 남았거든요. 301조는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기간도 많이 필요한데 그거 하다가 중간선거 날짜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으로나 아니 관세로나 이제 이란에서나 뭐 쉽게 이제 트럼프가 어떤 돌발 행동을 크게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별 발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증시가 뭐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뭐 패닉하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고 오히려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AI 우리가 그렇습니다. 흠뻑 빠져 있는 AI 얘기로 네. 살짝 돌아와서 요거 AI 승자가 누가 되는지 중요하지 않다. 아, 네. 그러니까 누가 됐든 결국에 기승전 수혜는 뭐 반도체다, 네. 뭐 메모리다 그렇죠. 이거.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샌디스크랑 마이크론만 주가가 좋다가 최근 한 달 동안은 저기 알파벳이랑 아마존 주가가 엄청 좋죠. 네. 예, 근데 여기에는 제가 클라우드 하는 업체들부터 올라올 거다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이유는 이겁니다. 일편 좀 오해가 있는 게 이게 엔트로픽의 지분 구성이에요. 지금 구글이 많이 보시면은 들고 있죠. 예, 아마존이랑 구글 네.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니 다 AI 엮였어. 업체들은 클라우드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은 클라우드인 거고, 그쵸.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도 클라우드한테 먼저 받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엔트로픽이나 뭐 많은 AI 기업들은 거의 한 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되든 돈을 버는 것은 클라우드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업체를 갖고 있는 AI 기업들의 경우 사실은 지금부터는 엔트로픽 때문에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오픈 AI가 너무 잘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졌고 사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이 클라우드 부분의 영업이익률 32%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네. 메모리 때문에 클라우드가 손해를 본다. 이것도 사실 이제부터 말이 되지 않는 얘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던 거는 분기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메모리 가격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저는 골든 크로스가 될 거라고 믿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나온 6개월보다는 앞으로의 6개월이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특히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되게 좋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픈 AI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시장에서 그걸 반영하지 않을까요? 엄청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진짜 합리적이라서 지금의 시장은 과열되는 것이 아니라 포모라고도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승자가 궁금해하지 않는 알파벳이나 아마존 주가는 신고가이고 오픈 AI가 승자가 되어야만 하는 오라클은 사실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이제 일본의 토픽스를 거의 따라잡기 직전.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증시를 보면서 와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일본이요? 국민들이.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도 잡았고 캐나다도 잡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과 뭐 영업이익 모두 일본에 상장되어 있으면 올해부터 아마 1, 2위를 등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분산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성과급, 그다음에 배당 소득,
그리고 이제 엄청난 국세, 법인세 낼 것이기 때문에 이 분산의 효과는 국토 밖이라기보다는 국토 내부. 네. 그래서 제가 소비나 이런 것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체격이 커졌는데 네. 지금 부채, 신용 잔고율은 어떤 상황이냐? 네. 결론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의 과거 증시 고점에서는 항상 이렇게 신용 잔고율이 과도하게 뭐 정률적으로 보면 40%인데요. 이때 항상 꼭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2025년도 이후로 신용 잔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대출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막 증권사도 다 대출 막 자기 자본 내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사들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네. 대출 내줄 수 없어요. 대출 북이 많이 막혀버려요. 네. 자, 그러니까 예탁금은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탁금이 올라가는데 신용잔고 총액이 좀 닫혀 있으면 네. 신용잔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이 뭐랄까요? 일반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많이 하는 거냐? 흥분해서. 뭐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빚내고 미수해서 증시에 들어오는 신호는 별로 없고 그래요? 오히려 예탁금, 현금이 더 많이 증가해서 신용잔고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전략 후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죠. 왜냐하면 자 처음 제가 주식을 해요. 근데 언제 하지 하다가 오늘 빠졌어요. 그런 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날이 바로 전략인 날이고 그래서 들어와서 만드는 현상이 후강. 전후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아. 예,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거예요. 증권사들의 TP를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세요. 9천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의 상단은 계속 바뀝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증시가 8천이 됐다고 팔거나 9천이 됐다고 팔거나 네. 뭐 이러실 필요 없이 전 약에 들어오셔도 후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이 이제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전략 하자마자 막 네. 개인 자금들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5, 6조 들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떨어지는 걸 어떻게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다들 맞아요. 근데 이건 그거죠. 그냥 왜냐면 지금 모바일로 딸깍하도 되는 시간.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의 생각이 빠른 거고 그리고 실제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자, 부동산이 왜 꺼지지 않은 불이냐면 내가 패닉을 할 수 있잖아요. 옆에서 옆 친구 똑같은 고민하고 있으면 얘한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컨셉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카톡방이나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어서 어디 거래 소식 그리고 어디 블로거가 남긴 글 이런 것들을 되게 상시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번 빠지면은 바닥은 20%, 그다음에 기간도 한 6개월에서 거의 끝나요. 네. 근데 주식은 여태까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유튜브 콘텐츠는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그쵸. 텔레그램과 카톡방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맞아요. 전문가들이 지금 3%에서 하루에도 몇 명이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패닉을 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네. 정보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국장이 워낙에 좀 인기가 있으니까 네. 예전에 해외 주식만 했던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다 국장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무부합니다. 예. 물론 저도 네,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네. 한강을 뛰거든요. 근데 한강을 뛰면 요즘에는요. 주식 얘기 막 들려요? 젊은 세대들이 뛰면서 제가 지난주 한번 일화를 말씀드리면 네. 닉스 샀냐?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26년도 PER이 몇 배고 27년도 PER이 몇 배고 그런 대화를 해요.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웃긴 거는 여자친구가 그래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쓰니까 더 좋지 않겠냐. 와 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뛰고 난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이제 집에 오면서 노 부부께서 네. 횡단보도 같이 기다리시는데 근데 롯데케미칼이 업황은 안 좋아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가 차트만 보면 있던데 그 괜찮은데. 옆에서 이제 사모님께서 당신 지금 미쳤어? 주도주로 사야지? 뭐 이러잖아요. 아니요. 더 웃긴 거는 롯데케미칼보다는 다른 화학주가 좋다고 막 이런저런 논리가 있었어요. 정말로요? 화학 쪽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동산 가격이요 최근에 많이 강남 그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화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나 우리의 이야기거리의 비중이 주식으로 이미 많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적은 처음인데 네. 우리가 솔직히 그냥 제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틀릴 수가 있고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를 기준 수출 증감률을 가지고 지수 밴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단기 기술적 지표로 이게 뭐랄까요? 레벨 다운 리스크로 예상하시거나 네. 또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신다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작은 단서로 지금이 바뀐다기보다도 네. 오히려 비가역적으로 바뀐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가계 자금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은 지방선거 끝나고 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될 겁니다. 왜냐? 한국은행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주식이 올라도 가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적다. 그래요. 네, 오히려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그러니까요. 많다. 지금 주식 그죠? 자금 오르면 집 살 거예요 하는 그쵸.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로 뚫고 음.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리포트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경로들이 계속 선순환 고리를 타고 가지 않을까. 실제 7월에 분리상장 금지, 10월에 코스닥 승강제 시작 네. 이런 것들로 앞으로 좀 제도도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심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항상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식 얘기로 귀결이 된다라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AI도 좋긴 하지만 또 투자처는 다양하고 아까 뭐 화학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주사 이야기를 지금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지주사는 어떤 이슈를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세미나 할 때 최근 3개월, 뭐 많게 보면 6개월인데, 자 반도체의 끝에서는 우리가 한 절반 정도는 지주사를 들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일단 올해 영업이익을 내년도 순이익에 반영하는 거는 지주사인 네. 거죠. 올해 번 돈을 내년에 배당 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배당의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배당의 규모가 너무 큰데 문제는 이번에는 대주주분들께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네. 이유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 그쵸. 덕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장표 하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네.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라고 하나 이제 만든 장표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장표를? 무슨 숫자예요 이게? 네, 이게 실제 24년도에 받은 세후 배당액이고요. 이분들이 세후. 예. 그리고 올해 제가 한번 배당 성장률 이렇게 분류까지 적용해가지고 네. 계산해 본 겁니다. 세후로 이 정도로 바뀔 것 같다. 올해부터인 거죠, 네, 그러면? 1년에 2,990억. 근데 문제는 이건 올해고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더 오르겠죠? 세지나요? 내년에 잘하면은 7,500억에서 1조까지도 배당을요? 세후로. 세후로? 네. 예. 와. 자, 근데 이제 거기서 고민이 남는 것은 최태원 회장님. 네. 근데 왜냐면 중간 지주 형태입니다. 어. 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음. 자사주 소각해야죠. 그래서 SK가 20% 자사주 소각. 그럼 지분율을 32%까지 확대. 지분율을 괜히 확대하지 않았겠죠. 네. 패당 많이 하시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골드 표시해 놓은 게 선한 이기심이 작용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그러니까 저는 증권회사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제 자본시장은 네.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해야 돼요. 그 좋은 결과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분 승계가 완료된 기업들의 지주사다.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그리고 우리 이재용 회장의 숫자를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좀 배가 아플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저렇게 장표만 그러니까 봐도. 스퀘어든 SK 지주든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네. 무언가 뭔가 하겠죠? 네, 해야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연봉으로 만약에 녹였다라고 하면은 네. 혼자 좋은 거고, 근데 이것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로 이어진다면 같이 좋은 거고.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지주사의 리레이팅이 정말 끝났냐? 그러게 보기에는 SK 스퀘어의 P 밸류에이션이 4.5배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또 더군다나 지금 IBKR 그 외국의 개인 투자들이 직접 우리가 투자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예, 제일 지주사 보면서 좀 중간 지주 보면서 왓 중간 지주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맞다, 중간 처음 보는 지주. 건데 근데 네. PER이 4.5배인데 하이닉스 들고 있다네.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네.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사. 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로컬 투자 문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투자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저는 없는 그것도 것이죠. 있어요. 연기금에서 네. 이게 하이닉스를 너무 또 몰빵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지주사 맞아요. 쪽의 지분을 더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저는 주가 방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이게 바로 선순환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펀드에서도 지금 거의 한 40%는 전자닉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아니고 실제 이렇게 약간 하프로 거의 몰빵을 한 건데 시총이 너무 커져서 지금 펀드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가 전자닉스인 거죠. 더 네. 이상은 돈이 들어와도 더 살 수가 없는 그라운드룰이 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체한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물산, SK, 생명, 스퀘어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연기금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선순환은 뭐냐면 연기금이 지주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스튜어드 10코드 시대지 않습니까?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여기서 예전에는 대주주가 이제 싸웠죠. 네. 근데 지금은 분리거래 되니까 땡큐 할 수도 있죠. 이 사례가 바로 KCC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KCC. 네, KCC가 물산의 지분을 한 10%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동주의는 이 지분을 팔라고 해요. 그러면은 KCC한테? 네, 네. 근데 KCC도 예전에는 팔 수도 없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올해 상속세 완납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휴 현금이 있는데 마침 배당 세후도 한 1조 가까이 가져갔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님 한번 가져가 보실래요?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10%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주의도 팔라고 하고. 네. 근데 지금 배당하면은 대주주가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파생되어서 여기저기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연기금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주사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의 나비 효과는 또 마찬가지로 배당 주주환원 최근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지금 피지컬 AI만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뒤에 이제 전략 이야기도 많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약간 믹스해서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42분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로봇에 대해서 제가 로봇 테마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피겨 AI 사례였어요. 네. 이제 피겨 AI가 실제로 BMW 공장에서 11개월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이 친구가 미션에 대한 오차율은 1cm가 되지 않고 배터리 가열기 없이 8시간 일을 했고 근데 피겨 2를 실험 종료하고 피겨 3를 예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난주 중에 아틀라스의 양산형 모델이 또 한번 공개가 됐어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아틀라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저는 3세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아틀라스랑 조금 다른 점은 보이십니까? 다른 점이요. 예, 사실 엄청 다른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전에 아틀라스는 이런 다리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이제 유니트리 같은 똑같은 다리가 있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감속기의 종류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네. 이전에 우리 CE에서 봤던 거는 한 8개 정도의 가지수의 감속기가 들어갔고 네. 그렇게 하면 생산 단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감속기 숫자, 액추에이터를 줄여버리면은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4가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팔목에 있든 뭐 엉덩이에 있든 요 발목에 있든 요 감속기가 다 비슷한 게 들어갔다고 네. 하는 거예요. 표준형 모델을 여기저기 썼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세밀한 휴머노이드 다운 동작이 나올 것이냐. 네. 그런데 지난주에 자 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물구나무 섰는데 네, 거의 네. 뭐 요가 굉장히 수행을 예. 오래 하신 분들처럼 네, 맞아요. 균형 그래서, 감각이 너무 좋던데요? 그게 되네를 지난주 처음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직접 공개한 건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IPO를 하면 얼마를 받지라는 계산을 갑자기 돌리기 시작을 하는 네. 거죠. 자 실제 현대차 그룹은 지금 이런 거예요. 28년도에 3만 대 규모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난해 영업이익은 3천억 적자예요. 그러면은 27년도에는 어떤 재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IPO. 그러면은 이 IPO를 했을 경우 누가 수혜를 받지 또는 IPO 자체가 큰 이벤트가 되겠지 하는 것이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기존의 커버리지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는 현대차가 탑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차가 도드라지게 큰 수혜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오토에버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글로비스라든지 사실 기아랑 현대차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시총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NAV 가치 비율을 생각해 보면 기아랑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자기 시총 대비 NAV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은 또 기아가 더 많이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현대차가 무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익을 다 뭔가 다 가져갈 것처럼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대차에 지금 메타 플랜트 이게 미국에 이제 있는데 이미 AGV 로봇이라고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로봇은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8년도에 여기에 아틀라스 3만 대가 투입이 되겠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아틀라스가 일할 수 있는 공장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28년도에 양산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27년도 큰 대형 재무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IPO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오토에버나 글로비스나 기아나 현대차나 모두 뭐 비슷하게 크게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전략 한상에서는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죠. 조금 더 저희가 네. 키워드 네, 중심으로 한번 가볼게요. 종목 얘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한데 네. 사실 예, 제가 그냥 이거 그러면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 네, 자 지금 보시면 전자의 배당 총액이 100조다. 네. 만약에 한다면 자 생명과 물산 보시면은 화재까지 15%죠. 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세금 그냥 제가 세후 안 하고 세전으로 하면은 자 15조 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생명과 물산의 단기 순이익은 자기 본업으로 보는 게 합산으로 한 7조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7조 벌었는데 배당으로 배당으로. 15조 들어온다. 그러니까 투자금으로.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남아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자 근데 문제는 삼성생명은 배당 성향 50% 플러스 알파 전자 소각했을 경우에 소각 대금을 더 배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삼성생명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한테 배당을 하는데 삼성물산은 그럼 무슨 공시를 했냐? 관계사들의 배당을 70%를 재배당하겠다라고 했어요. 재배당을 하겠다. 네, 그러면 네. 삼성물산은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받은 대충 5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받은 2조네요. 7조를 70% 재배당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 바퀴 돌면 돌수록 물산의 현금은 쌓이고 배당도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물산은 얘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네.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물산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홀딩스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어떤 재무 이벤트가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배당의 경로가 지금 이재용 회장, 이보진 사장, 이서연 사장한테 다 동일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배당을 받아서 이보진 사장은 호텔 신라. 그렇죠. 신라호텔 주식을 좀 더 산다라고 오. 상상을 하면은 네. 이미 사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즉 그 이벤트가 있는 이유는 올해 상속세 완납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제가 일정 부분 예단일 수도 있고 시나리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주의 뭐 인덱스라든지 네. 뭐 삼성그룹주 ETF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냥 편하게 들고 가셔도 맞아요. 저는 한국의 코스피 아니면은 삼성그룹주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완만하고 좀 전략적인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그럼 로봇에서는요? 네, 지금 로봇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거예요. 자, 자동차 산업이랑 로봇 산업은 되게 유사해질 거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생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자동차고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살생용 로봇을 안 만들겠다라고 하죠. 많은 로봇 기업들이 그랬었고요. 심지어 오픈 AI도 난 영리 단체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는요. 네. 근데 네.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돈 벌어야죠. 결국에는 근데 국가가 군인이 부족한 거는 우리나라도 부족하고 어쩔 수 미국도 없어요.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군인이 부족한데 계속 그 어떤 기업의 에고가 지켜질까 저는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자동차 생산 공장 그다음에 방산용으로 납품이 많이 될 거다.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휴전선에 네. 투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예. 사진 보니까 약간 강아지처럼 생긴 군용 사족보행. 로봇이 네. 그게 스팟입니다. 스팟. 네. 스팟인데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원래 고스트 로보틱스가 조금은 더 하이엔드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방산용 로봇이 문제가 뭐냐면 네. 아무나 못해요. 이게 그냥 맨 땅을 가는 게 아니라 비탈 길도 가야 되고 거기 뭐 산 타는 거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라크도 가야 되고 네. 남극도 가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날씨 환경인 영향.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부 다 하이엔드입니다. 네. 극한 환경에서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베어링이나 이런 게 다 고장 나기 쉬워요. 그래서 방사능 로봇이 제일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자, 이러저러한 환경이 극한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의 양세를 보면 실제로 신차 판매보다도 2차 애프터마켓의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맨 처음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로봇을 누가 만드느냐에 대한 1차 제조 우리가 테마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마저도 자동차의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2차 마켓은 이런 오토에버나 SDS나 CNS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확 하고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예민한 것들입니다. 뭐 생산 기밀, 군사 기밀,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해킹이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온프로미스 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온프로미스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회사 안에 데이터 센터 사업자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토에버 클라우드 서비스, SDS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로봇 사업이 커 나가면서 과실들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여러분들 OTA라고 해서 자동차도 알아서 업데이트하고 하잖아요. 네. 로봇은 더 심하겠죠. 네, 그걸 누가 해주냐? 그럼 소프트웨어들이 마찬가지로 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조금은 더 이제 로봇 테마로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 ETF 혹시 있는지 찾아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사실 우리 막 최신연구 이런 데다가 네. 각각 종목이 아니라 ETF로 다 투자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앞서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뭐 ETF로 좀 마음 편히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그룹주. 그러니까 네. 삼성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ETF 뭐 있긴 하네요. 네, 많이 그룹주가 담은 있네요. 꽤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투자다. 네, 맞아요.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도 네네. 네. 확인해 주실까요? 지금 사실? 2차 전지 네. 한번 보시면은 원래 저는 셀은 분명히 좀 테마가 될 거고 이유는 ESS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소재에서도 조금 괜찮은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소재에서도. 네, 방향성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양극재 수출 금액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요겁니다. 근데 여기 제로니까요. 이제까지는 마이너스여서 사실은 저도 소재보다는 셀이 좋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소재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주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데이터들이 진짜 반등하나라고 하는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고 네. 실제 오른쪽이 리튬 가격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원자재가 다 올라갔어요. 예. 리튬은 아직까지도 옛날 고점 대비 엄청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크게 어색하지는 않고 또한 CATL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결국엔 CATL이랑 BYD가 배터리 이제 두 개 탑2잖아요. 네. 근데 둘 다 동일하게 LFP 중심으로 썼었는데 CATL이 이번에 그 고압 충전 초단기 충전할 때 3원계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3원계 소재들도 좀 관심이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게 지금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때문에 네. 주가가 조금 올라간 영향이 네.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때문인 건데 네.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좀 바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부 리그 승강제 코스닥 하면 네. 코스닥 시가총액 날에 비해서 구조가 많이 바뀔 거예요. 1등은 그러니까 이제 100개가 영업이익 순위와 영업이익 성장률이라고 한다면은 소부장 업체들이 되게 유리해져요. 원익아이피스나 뭐 이렇게 코스닥의 소부장 업체들이 되게 유리해지고 그 다음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좀 조금 격차를 좀 두고 이제 영업이익 레벨이 있고 그 사이에 피부 미용 업체들 에스테틱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 순위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 코스닥 승강제 됐을 경우 네. 바이오에서는 돈 버는 몇 개 회사 그거 아니면은 나머진 소부장이나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나 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서 10월까지 저는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기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약 저에게 마지막 할 수 한 있어요. 2분 30초 예, 할 수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행주, 그러면은 호텔주 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MZ 세대들, 특히나 Z 세대가 소비 지형을 바꾸고 있어요. 어디 간대요? 근데 실제 보시면은 이 아고다와 트립닷컴의 다운로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네.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숙박 앱은 똑같습니다.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행 앱이 많이 다운로드 받고 있고, 근데 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글로벌 MZ 세대들은 보시면은 쇼폼, 그러니까 이제 쇼츠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검색해가지고 긴 건 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행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관광객들이 지금 물려들고 있죠. 네. 물려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 지금 3성급부터 5성급은 거의 16,000, 13,000, 15,000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호텔 건축 승인 면적추를 보시면 우하향했었어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사람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서울 호텔의 ADR이에요. 호텔 그 객단가.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 저것보다 이제 더 폭증을 할 수도 있는. 왜냐면은 26년도에 연간으로 2천만 명씩 늘어난다. 2천만 명이고 내년도 한 5년 내로 3천만 명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공급이 여기서 크게 늘진 않거든요. 그러면 객단가만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뭐 호텔은 이제부터는 그래. 이제 좋죠. 그러게요. 예, 좋을 수밖에 공급은 없는. 없고 수요는 많아지는. 이거는 공급이 앞으로 계속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뭐든 다 쇼티지다. 예. 반도체 쇼티지, 예. 호텔 쇼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부진 사장이 저는 생애 첫 200억 자사수를 맞아요. 매수한 게 네. 좋은 시그널. 그냥 한 거가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갈 때 저는 호텔주 갈 때 카지노도 같이 가지 않나 생각을 예, 예. 하는데 또 가격이 좀 달라요? 아. 카지노는? 카지노는 사실 드롭률이랑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표가 좀 결론되는 것이고 네. 지금은 오히려 똑같진 않죠. 예, 뭐 슬쩍 좋아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객단가가 올라가는 폭은 호텔이 강직적이잖아요. 그래요? 예, 카지노의 전체 숫자가 줄어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호텔이 지금 상당히 좋은 구간에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이제 가치. 온 가치 이런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게 그 얼마 전에 TVN에 그 박서준 뭐 무슨 정유미 최우식 배우 3명이서 꽃보다 청춘의 국내 여행 버전을 네. 찍는 거를 지금 막 방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또 약간 이제 또 국내 그 또 콘텐츠가 해외로 엄청나게 또 많이 네.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오. 그거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 친구들이 20, 30대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국내 여행도 가고 해외에서 그걸 보면서 또 그 지방 투어를 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쵸. 드는 차에 저거 딱 보니까 예, 와. 예. 이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이 유행이 엄청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못하겠다. 패션 말씀드릴 텐데 에슬레저 지금 지고 있고 네. 요즘에 워크웨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워크웨어. 워크웨어. 왜냐하면 약간 또 이런 앞으로는 더 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워크웨어 아저씨들이 하이닉스 다니고 전력기기 다니고 하니까 조끼 입고 다녀야 되고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커스텀을 이렇게 SK하이닉스, 뭐 네, 삼성 네, 네. 일렉트로닉 이렇게 워크웨어의 써가지고. 시대가 온다. 예. 아예 하이닉스 저기 그 마크. 라벨링 있는 거 옷 입고 저기 맞선 소개팅. 나가면은 바로 1등이라고 뭐 소개팅 나가면. 무조건이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투자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AI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는 그리고 또 투자할 만한 내용들은 많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기회를 두는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부디 함께 수익을 좀 향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7,856포인트 선 4.7% 네. 거의 뭐 지금 구간에서도 고점 부근의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10시 구간을 약폭 많이 줄이더니 약법권 정도 수준에서 계속된 등락. 근데 코스닥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전하고 네. 지금 원희평 IPS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다 좀 힘을 올라왔어요, 내서 지금. 네.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좀 반도체 로봇, 그러니까 피지컬 AI 뭐 이렇게 다 파생되는 그쪽으로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저희가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기를 소망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